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창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양이 어떤가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M51이라는 메시의 목록 110개 중에서 51번째 있는 부자 은하입니다. 은하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부자라는 의미는 아빠와 아들이라는 의미겠죠. 오늘 강의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림은 역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우리 은하의 옆에서 본 모습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입니다. 단면입니다. 은하수라고 부르죠. 은하수. 이렇게 은하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은하수가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은하의 단면이라는 걸. 하지만 이전에는 성운인가 별이 아니라 성간물질들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이 별처럼 보이지가 않고 뿌연 연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간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망원경을 통해서 은하수를 보곤 은하수가 별들의 집단임을 발견합니다. 성운이 아니라 별들의 집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셜이라는 사람이 대형 망원경을 제작해서 천왕성 발견하고 쌍성도 발견하고 태양계의 여러 가지 운동을 입증한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허셜이 아주 많은 관측을 통해서 우주 모형을 최초로 제시합니다. 우주의 모형을.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전에 그렸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 밖을 달과 수성과 금성의 국악으로 되어 있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태양계 바깥에는 이렇게 별들이 별자리를 이루어서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관측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속에서 우리 우주의 모형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허셜은 우주 모형을 이런 관념적인 우주가 아니라 실제의 관측을 통한 우주를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관측을 통해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주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허셜의 우주 모형입니다. 한쪽에 보면 별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봤던 은하수 사진을 보면 가운데 밝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 건데 관측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우주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허셜은 우주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별들이 상당히 많죠. 요거는 겨울철 별자리인데요. 요거를 보조선과 함께 설명하면 마차부자리, 황소자리 이렇게 6개의 큰 별자리의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시리우스가 보이죠. 빨간색 점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시리우스 같은 경우가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기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등급을 하면 마이너스 1.5등급 정도 되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허셜은 이 가장 밝은 별을 기준으로 별들의 거리를 이제 유추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지금 보이는 그림의 밑에 있는 여기가 바로 시리우스 별입니다. 가장 밝은 걸 알 수 있죠. 자, 이 시리우스 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밝기겠죠. 요 가로등들이 똑같은 밝기인데, 요 앞에 있는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요 가로등이 가장 밝게 보이고 점점 가로등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빛은 이 겉보기 밝기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배 어두워집니다. 이 개념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서 빛이 나오는 모든 방향으로 가는데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있을 때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똑같은 요 네모를 비추던 빛이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 면적이 4배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면적에 들어온 빛은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똑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 4배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3배가 되면 제곱이니까 9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관측자의 눈, 똑같은 그 동공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수록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셜이 연구를 했던, 허셜의 우주를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는 별의 밝기가 멀어서 어두운지 또는 실제로 어두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별은 관측이 되지만 어두운 별이 왜 어두운지, 멀어서 어두운지, 실제로 어두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별의 밝기는 같다라는 가정을 두고 시리우스가 가장 밝게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시리우스는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나머지 별들이 어두운 이유는 원래는 똑같은 밝기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배로 빛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준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실제로 별은 밝기가 다르지만 이 당시의 관측 한계 때문에 그런 가정을 통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허셜이 이 우주의 처음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억측 같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하고 어떻게 우주를 모형을 제시했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기술로 최초로 우주 모형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기를 보면 시리우스가 제일 밝고 그 다음 요 별 이런 식으로 겨울철에 있는 밝은 별들이 밝기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우스보다 4분의 1배 어두운 별이라면 그 별은 시리우스보다 2배 멀리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별의 거리를 유추하고 우주 모형을 처음 제시한 게 허셜의 우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은하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단면이고, 이런 것들을 허셜이 관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은하의 첫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가 캡테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캡테인은 밤하늘을 20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별들을 모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별의 고유운동이라고 해서 별의 다른 별들에 비해서 약간씩 움직이는 고유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고유운동을 특정해서 그걸 가지고 별들의 평균 거리를 구해서 새로운 두 번째 우주 모형을 제안합니다. 허셜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 중심 부분에 별이 많고 멀어질수록 조금씩 별이 적어지는 형태의 캡테인의 우주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랑은 많이 다르죠. 또 실제로 이때까지 우주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우주라고 생각했죠. 더 멀리 있는 은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리빗이라는 과학자가 소마젤란 은하의 변광성을 연구하던 도중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자, 요 그림이 바로 남반구에서만 관측 가능한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요 소마젤란 은하에서 관측을 이루어졌는데, 이 마젤란 은하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지금 실제 보름달의 크기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어둡기 때문에 눈으로는 이렇게 밝게는 안 보이지만, 하지만 뿌옇게 성운처럼 보이는 마젤란 은하인데요. 자,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태양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마젤란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별들은 거리가 지구로부터 거의 일정하겠죠. 물론 마젤란 은하 안에 있는 이 변광성들의 사이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또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워낙 멀기 때문에 거리를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빗은 거리가 거의 일정한 별들인데 그 안에 있는 변광성을 연구합니다.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변광성인데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일정하게. 그런데 이것을 리빗이 연구하다가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밝기가 주기가 긴 변광성은 밝기가 밝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리가 똑같죠. 왜냐하면 소마젤란 은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가 똑같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더 주기가 긴 게 더 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젤란 은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지구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 중에서 변광성 중에서도 주기가 길면 그 별은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어둡게 보인다면 거리가 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리빗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밝은 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기만 측정하면 실제로 그 별이 얼마나 밝은 별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통해서 셰플리라는 과학자가 구상성단 안에 있는 또 다른 변광성이 있는데 그 변광성도 역시나 주기가 일정하고 그 주기가 일정해서 특정할 수 있는 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성단 안에 있는 그 변광성이 너무나 어둡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구상성단이 엄청 멀다는 말이겠고 그 밝기가 원래 정해져 있는 그 변광성이 주기로부터 알 수 있는 밝기보다 밝게 보인다는 말은 그 구상성단이 가까이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구상성단 안에 있는 이 변광성을 연구합니다. 셰플리가. 그 셰플리가 연구했다는 이 구상성단입니다. 역시나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아주 이쁘죠. 이것은 아주 좋은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구상성단의 모습인데요. 이 구상성단이 지구에서부터 관측할 때 어디에 있냐? 분포를 연구합니다. 분포를 연구했을 때 이 셰플리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뭐냐? 캡테인이 제안했던 모형은 태양의 중심에 있죠. 하지만 이 셰플리가 제안했던 모형,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우주겠죠. 우리 우주에 골고루 분포한다는 가정에서 위치를 알아보니까 구상성단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아까 그 변광성을 통해 거리를 구했죠. 방향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구상성단의 분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고르게 있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상성단계의 중심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마젤란 성운이 있죠. 자, 이렇게 셰플리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알 수 있었던 특징은 뭐냐? 우리 우주에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 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은하의 모습을 후에는 알게 됩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죠. 중심부터 약 3만 광년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이 셰플리의 우주를 통한 우주의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 우주가 관측을 통해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렇게 나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성운이라고 그때는 불렸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간물질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의견은 아닙니다. 뭐냐면 셰플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이다. 태양은 중심에 있지 않지만 우리 우주가 보이는 게 우리 우주의 전체이다 라는 얘기와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보이는 성운이 실제로 엄청 멀리 있는 다른 은하가 아닌가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셰플리와 커티스라는 두 명이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이다 라는 셰플리와 아니다, 섬우주, 우리 은하는 따로 있고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들이 아까 스케치했던 그 그림처럼 외부에 많이 있다라는 두 가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은하가 전체냐 아니면 섬우주냐 이게 서로 논쟁이 되는데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관측이 없으니까. 증거를 대는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 은하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천체 이름은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성운이라 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죠. 요 성운, 섬우주로 볼 때는 외부 은하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은하가 전체 우주라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뭐 성운이겠죠. 과연 무엇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많고 논쟁이 많을 때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불렀던 이 천체 안에 있는 병광성의 거리를 정확히 구합니다. 이전에 말했던 리빗이 발견한 그 방법입니다. 병광성의 주기를 측정하면 그 병광성이 원래 얼마나 밝은 병광성인지 알고 그 병광성이 안드로메다 은하 그 전에는 이제 성운이겠죠. 그 안에 있던 병광성을 측정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를 구해보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으로 알려져 있던 것보다 2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관측하면 가장 커 보이는 은하인데 그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20배나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논쟁이 결론이 지어지겠죠. 바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고 아까 스케치했던 많은 나선 성운들은 실제로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허블은 그 많은 외부 은하, 그죠? 외부 은하의 거리를 다 구해봅니다. 아까 말했던 병광성의 밝기를 이용해서 주기를 측정해서 그래서 이런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도 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의 단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것은 사진을 촬영한 거 아니겠죠. 실제로 촬영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측한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많은 아까 스케치했던 것들은 전부 다 외부 은하란 말이겠죠. 오늘 이 우리 우주가 실제로 우리 은하가 있고 또 외부 은하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에 뭐 2,000억 개쯤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우리 우주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했던 이 우리 우주의 모습, 실제로는 이제 은하가 많은 모습인데 관심을 기울여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도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서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